저처럼 직장 생활한 지 10년 차쯤 돼가시는 분들은 남몰래 하는 고민이 하나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내가 꼰대인가 라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없는 농담에 후배들이 잘 웃어주거나 하면 진짜 웃겨서 웃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웃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아재 또는 꼰대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은근히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랬는지 서점에 갔다가 제목과 표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80년생 김 팀장과 90년생 이 대리가 웃으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실무진의 주축을 이루는 90년대생 신입사원에서부터 대리급과 함께 업무를 할 때 꼰대 시니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견 사원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원인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서 선배 사원들이 새롭게 입사하는 후배 사원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일할 때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은 개관인데요. 90년대생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전 세대와 어떻게 사고방식이 다른지,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일할 때 선배 사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은 시니어 사원과 주니어 사원 사이에 벌어질 수 있을 만한 11개의 에피소드를 제시하면서 사고방식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런 입장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90년대생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직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신세대 직원들의 행동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신세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젊은 신입사원들의 행동에 불만을 가졌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셋째 장은 시니어와 주니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고참과 주니어급 사원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참 사원들이 90년대생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 때문에 본의 아니게 꼰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후배 사원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의 중심인 대화에서 벌어질 수 있는 10가지 종류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후배 사원들을 대할 때 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한 말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진상의 폭언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고참 사원의 좋은 의도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후배 사원들을 아랫사람이 아닌 동료와 친구로서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신입사원들이 선배를 피하고 함께 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배들도 무의식적으로 요즘 애들은 이래 라면서 그들을 타자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주니어들과 자기를 다른 그룹으로 구분 지으면서 심적인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말이 붙은 7살짜리 둘째가 계속 왜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대답해주면 또 왜요? 그래요. 두세 번만 물어보면 대답이 바닥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행에 왜요? 라고 두세 번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질문에 딱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건 신입사원이 해야 되나요? 왜 신입사원이 자율 출퇴근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조직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란 세대라는 거죠. 아는 부분은 스킵하고 모르는 부분을 2번, 3번 들으면서 공부한 세대라는 겁니다. 즉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죠. 거기에 대고서 뻔한 이야기를 A부터 G까지 해봤자 하나도 CR이 먹힐 리가 없죠. 저도 가끔씩 너무 길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감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쉽게 쓰여 있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투자해서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에요.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이 매우 놀랍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적당한 각색과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네이트 판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의 당돌한 태도에 이런 버릇없는 녀석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범죄에 가까운 고참들의 행동 사례를 읽으면서 분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조직의 생리에 익숙해진 입장에서 볼 때 신입사원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이 가끔 튀어나올 때도 있었고 얘네들은 아직 몰라 라면서 그들을 깎아내릴 때도 있었죠. 책을 읽으면서 제 행동은 어땠는지 계속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그래도 꼰대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는데 이 책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꼰대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하는 주니어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꼰대 리더인데도 계속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주고 업무상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여주고 가끔씩 말장난도 쳐주고 커피 사러 갈 건데 주문하세요 라고 말하면 스스럼 없이 저는 카페라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주문도 해주고 저를 그렇게 거리감 있고 어려운 선배로 대하지는 않아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모자랐던 개념들을 탑재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나은 선배 아니 동료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